페미니스트들의 순결 이데올로기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 오류를 어떻게 바로 세우는가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그 흐름이 제1세대부터 2세대, 3세대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그 1세대는 여성의 권익과 프리섹스를 확대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가렛 쌩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2세대는 그 프리섹스 확대 운동을 아예 좀 더 적극적으로 진보적인 성해방 운동으로 확장시킨 것이 바로 시몬느 드 보바르라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제3세대는 정말로 급진적인 그런 페미니스트 운동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주디스 버틀러가 바로 젠더 주류화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성혁명의 중심이 돼서 성별을 해체하고 남자 여자 성별을 해체하는 거죠. 그리고 가정을 해체하는 그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세대 페미니스트들이 순결 이데올로기는 도대체 뭐냐,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들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 시대의 순결관을 비판하는 시각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가부장 시대의 순결관을 비판하느냐 했을 때, 남자들은 마음대로 나가서 바람 피고 외도해도 괜찮고, 여자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지키면서 순결을 지켜야 된다 하는, 여성에게만 순결을 강조한다 그 말이죠. 이런 것이 바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짜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순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부장적 순결관은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그러한 순결관이기 때문에 이 페미니스트들이 바로 이 순결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순결 이데올로기라는 명칭도 만들어진 것이죠. 특히 결혼 후에 남녀에 대한 순결관은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남성 편에 있다는 거예요. 불평등하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남자는 축첩, 즉 첩을 여러 명 거느리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자는 한 번이라도 외도를 하면 환양년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재혼도 못해요. 남편과 같이 살다가 남편이 일찍 죽으면 재혼도 못해요. 그래서 혼자 연려의 문을 세우게 될 때까지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지키지 못한 여인은 결국은 혼자 힘들어 하다가 자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혼 후에 남녀 불평등한 이런 순결관에 대해서 여성 운동가들은 아주 강렬하게 비판하면서 순결 이데올로기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부장 제도의 여성에게만 순결을 강요하고 정절을 강요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여성 운동가들이 순결은 여성을 속박하는 뭐랄까 멍에다 굴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순결 이데올로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순결 용어 없애라. 그래서 교과서에도 전부 제거해라. 순결 교육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과서에 1983년 이후에는 순결 용어라는 용어가 완전히 삭제돼서 그 이후로는 순결이라는 용어를 아무리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제1세대 페미니스트들의 순결 이데올로기에 운동했을 때 핵심적으로 문제가 뭐냐 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 문제가 뭐냐 했을 때 순결 용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여인들은 뭔가 하면 순결 용어 잘못됐다, 순결 용어 빼버려라, 순결 교육 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남자가 바람 피우니까 우리 여자도 바람 피울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하라고 강요하지 마. 이 사람들의 운동이 바로 이런 점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남자가 바람을 피면 남자들도 순결하라 라는 운동을 벌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순결 용어가 잘못된 거 아니니까.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덕목이거든요. 순결이라는 것은. 그래서 만약에 순결을 거부하는 운동을 일으킨다면 그 운동하는 당사자들의 남편, 바람펴도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그 운동하는 여성들의 아들, 딸, 바람피고 프리섹스하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가부장적인 순결 이데올로기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내가 데리고 사는 여자는 순결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딸들은 순결해야 되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데리고 노는 여자들은 순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윤리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니까 바로 남자도 함께 순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슈화하면서 이런 운동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잘못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순결 용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아름답고 귀한 덕목이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자기 딸들에게만 순결을 강요하지 말고 모든 여성이 순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남성도 순결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운동을 전개하지 못한 거, 이것이 문제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제1세대 페미니스트들이 순결 이데올로기 운동을 우리가 바로 세우려면, 이것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순결의 덕목의 아름다운 가치, 소중한 가치를 교육하고 운동해야 되겠죠. 그리고 순결의 이중윤리 적용을 철폐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여성은 다 순결하자. 그리고 모든 남자도 같이 순결하자. 그래서 양성평등 순결을 해야 된다라는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순결의 덕목, 순결의 미덕을 실천하면서 그러한 가정으로부터 교육을 하고 이것을 사회적으로 운동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2세대 페미니스트들은 이 왜곡된 순결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들의 순결 의미가 참 기가 막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매 순간 지고지순한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순결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과 사랑이 끝나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도 사랑하면 그것이 순결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은 여러 남자를 만나더라도 만날 때마다 그 사람하고 첫사랑이고 순결한 사랑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상대를 사랑할 때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언제라도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순결 해석은 바로 이기적인 태도죠. 그리고 자유로운 프리섹스죠.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은 피임하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임신됐을 때는 낙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시몬느 드 보바르예요. 이 여성은 제2의 성이라는 책에서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성의 성 정체성을 부정하죠. 그래서 태어날 때 자기가 여자지만 내가 사랑하면서 여자가 싫어, 그러면 남자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바르는 낙태 금지법을 철폐 운동했어요. 그리고 낙태를 합법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일에서는 이 운동이 먹혀 들어가 가지고 800만 명 이상이 태아가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973년 이후 5,600만 명 이상 태아가 살해됐는데 지금은
5,600만 명, 그 2배, 3배 지금 그런 태아가 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진적 페미니스트 운동을 확산시키는 하나의 모태가 된 것이에요. 이 제2세대 페미니스트가. 그래서 이 제2세대 페미들을 바로 세워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바로 세워야 되겠느냐? 무엇을 잘못했느냐?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죠.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만일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만 사랑했다면 그 사람과 과연 헤어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것은 자기 모순에 빠지는 순결 논리다. 그리고 자기가 그 남자하고 사랑하다가 권태감이 들어서 헤어지고 싶은데 상대는 헤어지기 싫어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함께 했던 상대가 상처를 받던 안 받던 자기는 헤어지는 거죠. 새로운 순결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거 얼마나 이기적인 태도입니까?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태도는 순결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태도는 뭔가 하면 상대는 자신의 쾌락을 위한 뭐예요? 도구예요. 하나의 수단이에요. 도구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바로 이들의 순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순결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모순된 이런 순결 해석을 지지하는 대학가의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 예를 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지금 대단히 많은 청소년들이 폐륜적인 성문화에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귀면 스킨십, 사귀면 키스는 당연한 것이고 성행동도 괜찮다. 이렇게 지금 그런 성태도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보적인 잘못된 페미들의 순결 용어 사용을 바로잡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왜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청소년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결의 핵심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교육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은 바로 사랑의 질서를 세우고 윤리적인 태도를 지키는 아름다운 미덕이다. 그래서 사랑의 속성에 충실해야 순결의 미덕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사랑의 속성이 뭐냐 했을 때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성질이다. 그게 무슨 뜻이지? 절대 그거는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과 대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절대 그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의 사랑 관계가 변하는 걸 싫어하죠. 지속적으로 영구히 사랑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절대 유일 불변 영원의 성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성이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다. 거짓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결이란 바로 참 사랑, 사랑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사랑이 바로 순결한 사랑이다 라고 우리는 교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첫 시간에 소개해 드렸지만 바로 이 참사랑이란 윤리적인 기반 위에 절대성, 유일성, 불변성, 영원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순결이 전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의 덕목은 구시대로부터 물려온 전유물이 아니다. 바로 영원히 지켜야 될 고귀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교육하고 이런 순결 실체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확산시켜서 순결 문화로 정착하고 수립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에 건강한 성문화를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